초등학생 또는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교사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형 선고받은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게 뭐 형별이냐, 6년 가지고 되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이 처벌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성욕이 높은 이 선생님을 갖다 붙여준 것도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선생님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거기다 대놨으니 그 친구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13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는 판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 아이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동의를 진실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자기는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죠. 그 피해 여학생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죠. 선생님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무런 범죄가 아니다라고 여자아이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세 미만이죠. 그러나 우리 법은 그런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왜? 13세 미만인 여자아이의 판단력을 믿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강간죄가 됩니다. 여자아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교사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의 꾀임에 잘 넘어갑니다. 사기범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오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현란한 말을 하면 그 말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람이 돈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임에 넘어가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판단력을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 나옵니다. 징역형이 뭐죠? 교도소에 가둬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노역에 일을 시키는 거죠. 노가다를 시키는 겁니다. 노역에 종사하는 게 징역형인데 징역형이 끝나고 나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부가형이 나옵니다. 부가형으로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전자발찌, 또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라는 것은 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까지 해서 칼라 사진으로 해서 범죄 사실까지 특정해서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여자아이를 둔 미성년의 자녀를 둔 집에다가 배포가 됩니다. 저도 그걸 받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성범죄자가 있었어요. 강간 미수. 범죄 사실도 정확하게 써놔요. 근데 저같이 법률을 맨날 다루던 사람도 그게 받아보면 깜짝 놀라는데 일반인들이 강간 미수 또는 강간이라는 범죄 사실을 써가지고 방법도 씁니다. 뭐 옷을 이렇게 벗겨 가늠하려 한 것이다. 뭐 강간하려 한 것이다. 그러다가 뭐 경찰이 들이닥쳐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턱 받아보십시오. 기분이 상쾌해지십니까? 아침에 그런 우편이 탁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빨간 도장 땅 찍어가지고 상쾌한 아침 되십니까?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라는 것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알고 싶은 사람이 찾아보게 하는 것은. 근데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우편을 보내는 거는 이 학부모인 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요. 나는 내 주위에 300m 가까이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알려줘요. 그것도 그 사람 칼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실명과 주소까지 다 기재해서 생년월일까지 범죄 사실까지. 나 그거 알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관님? 근데 그건 좀 오반 것 같아요. 차라리 전자발찌 부착이나 하시지. 그죠? 그래서 부가형으로 나온 게 전자발찌 부착이죠. 신상정보 공개는 좋습니다. 근데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덜컥 받아보니까 기분이 상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직접 당해보세요. 기분 안 상쾌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뭐 끊기 쉽다고 예전에 신문에는 나오던데요. 전자발찌 부착하면은 위치 추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전자발찌를 또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 화학적 거세가 가능할까요? 남성일 경우에 성욕이 안 생기도록 주사를 놓는 겁니다. 주사. 화학적 거세죠. 화학적 거세.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맞춰보시죠.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주사약물을 통해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행된 적도 있습니까? 실행된 적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현행법제하에서 실행된 적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법은 부가형으로 신상정보 고지 및 개시, 그 다음에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세 가지를 동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화학적 거세인 것 같아요. 주사를 맞히는 겁니다. 성욕이 억제되도록. 그 정도의 벌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욕이 지나치게 과대하다. 물론 그것도 뭐 자연의 산물이죠. 그분도. 그죠? 성욕이 너무 강하게 태어나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남을 해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걸 좀 억제시키는 약물을 주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화학적 거세 부분은 조금 더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이걸 도입시키는 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성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과격하신 분들은 뭐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인권적으로 좀 너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손을 자른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런 과격한 발상은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화학적 거세가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